여러분께서도 피플이어서 왜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해? 근데 요즘에 거의 저 몰입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혜성 진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전쟁만 얘기만 하는데 저 너무 몰입돼 있어가지고 진짜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게 조금 혐오스럽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를 정말 지지하는데 설문을 하기도 했죠. 이번에 러시아가 줄타기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제가 존경하는 최준현 박사님 같은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전쟁이 나도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지역 근처에서만 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또 틀리시고 하나도 없어. 저격하신 건가요? 존경하신다면서? 아니 진짜 최근에는 뭐 폴란드 국경 25km까지 폭격을 가했다고. 이게 이제 그 기사예요. 숯불을. 여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우크라이나 연합 훈련 기지이고 여기로 이제 물류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꾸 뭐가 지원이 되니까 짜증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가 폴란드 접경 지역이고 이 야브리브 기지가 원래는 나토랑 우크라이나 군이 주기적으로 연합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토랑 상관이 있는 지역이니까 35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부상한 걸로 나오죠. 그쵸. 나토를 공격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팩트 체크하려고 또 우리나라 기사만 가져온 게 아니라 로이터 거 가져왔어요. 이게 좀 더 자세한 정보라서 폴란드 국경 지역의 근처에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35명이 죽었고 134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5마일, 그러니까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 하루 다음 날인데 러시아의 외무 장관이 경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막 계속 보급하는 서방의 물자들 우리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지. 그 다음 날 여기를 공격한 거예요. 선은 너희가 넘었지 우리가 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크라이나 국경 넘지 않았어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를 공격한 건 아니고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지원 물량을 해주는 만남의 장소에 그쵸. 경고하고 쏜 거네요. 지금 또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는 나토가 부상자나 사망자 명단에 나토 요원이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기자분도 총을 맞고 죽어가지고 또 미국 시민이 공격당한 게 또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토 군인이 있으면 또 골 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지가 나토 거라서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거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연합훈련하는 장소라서 이름도 나토가 들어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선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 얘기인 것처럼 여기 우크라이나잖아. 그러니까 줄타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하기도 할 수 있는 되게 애매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몰도바 선박을 피격했는데 이건 자충수인가 싶기도 한데 보면은 오데사를 지금 공격하려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되게 큰 항구 도시인데 여기 운반선을 피격을 했는데 이건 물론 이 국적은 몰도바 선박이에요. 근데 그 안에 러시아 국적 승조원 10명이 타고 있고 이 중에 2명이 중상을 이거는 러시아를 공격한 건가 몰도바를 공격한 건가. 만약에 한국에서 했으면 난리 났거든요. 이거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오데사로 가는 거고 이거 적군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EU 거야 뭐 이러면은 그냥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몰도바가 또 나토 소속은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EU에 가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너무 유명했죠. 이 지도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아래 여기 있는 이 빨간 그 공격 루트대로 다 러시아 쳐들어왔는데 여기 몰도바 쪽도 이게 선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도바는 지금 EU랑 나토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배도 공격을 당한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에 좀 아이러니인 건 러시아 승조원이 10명 더 있었다는 거지. 아무튼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된 거죠. 몰도바 여기죠. 다른 나라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네, 이게 우크라이나고 이렇게가 오데사가 여기에 지금 러시아 배들이 떠 있고 항공모함이 이렇게 흑해 들어가고 여기 블랙시가 흑해잖아요. 여기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여기 떠가지고 지금 우리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되게 살벌한 상황이에요 사실. 몰도바 배뿐만 아니라 이것도 되게 문제야. 이거 지금 번역기를 눌렀어요.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 읽을 수 있게. 자크레브 크로아티아라고 나오죠. 여기에 무인 항공기가 쭉 날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도 지나고 루마니아도 지났어. 이거 좀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도 지나고 지나서 크로아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또 선을 넘었네 안 넘었네 헷갈려. 왜냐면은 무인기가 왔는데 정찰기고요. 이제 이 무인기가 기숙사 근처 들판에 추락해서 사람은 안 죽었어. 차량 40여 대가 파손된 거야. 40여 대를 파손시킬 정도면 엄청 큰 건가 보죠? 크죠. 예. 뭐 무기를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소련 시대의 TU-141 스트리츠 정찰 드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40분 정찰하고 비행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지 3분 만에 루마니아 영공에 있어서 요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토가 이거를 보긴 봤어. 늦게 봤어. 그리고 반응도 늦게 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지금 방공망이 정상작동하는 거야? 드론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리게 와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늦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40대 차량이 파손이 된 거죠. 지금 나토 영공에 분명히 무인기가 들어온 건 맞잖아. 네. 공격인가? 아닌가? 헷갈리죠. 엄청나게 헷갈리네. 그쵸?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 이렇게 자꾸 선을 넘을랑 말랑해. 그러니까 약간 러시아 측에서는 기계의 결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기계 결함이다. 왜 글로 갔지? 무인기 사람이 안 타서 그런 거. 우리가 미사일 쏜 것도 아니잖아. 미안해. 배상을 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 같죠? 물론 뭐 루브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르브라로 줄게.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랑 일본이랑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회를 봐서 일본답게 쿠릴 연도에 있는 섬 4개 다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원래는 2개 하고 푸틴이랑 이렇게 쇼부 해가지고 2개 같이 나눠 가집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4개 다 우리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 화물선도 한번 맞춰보고 그 우크라이나 해안이니까 국적기 당연히 알고 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연안 앞에서 배를 한 20몇 척 들고 나와서 군사훈련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저러는지 솔직히 왜 좀. 일본까지 건들고. 뭐 일본이 만만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이게 미국을 자극할 수 있을 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토를 자극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계속 연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제 이거 점점 과거로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공화당이 어땠는지 보여줄게요. 냉소하던 공화당이 돌변했다고 했죠. 예전에 공화당이 어떤 식이었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짐 조던이라는 사람이죠.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3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 완전 개무시한 거죠. 사실 그렇기도 해요. 거기에 러시아 스파이도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친러시아 대통령이 될 때 비리가 많고 독극물 사건도 있고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전쟁 났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실제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된 대통령은 생각보다 되게 용감하게 전투를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좀 되게 감동적이잖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SNS를 활동하는 그 참모들을 보면 이렇게 영리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영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놀랍지만 공화당이요. 공화당은 원래 민주당보다 더 지원하지 않고 나라만 생각해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이거 지금 잘못하면 나토나 미국 국적기가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하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는 비행 금지 구역을 우크라이나에 설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토랑 그 주변은 할 거야.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코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배치를 해야 된대. 더 극단적이야. 여긴 더 세게 얘기하고 있어. 분위기가 변한 거죠. 사실 이렇게 할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당연히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요. 보류 입장도 많고 예전보다는. 그런데 전쟁을 하자는 뭐 10% 20% 이 안짝에서 놀고 가만히 있자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아직 거의 과반수 가까운 숫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되게 느낌이 점점 쌓여지는 그런 것도 있고 우크라 혼자 싸우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바이든한테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전투기 보내라. 야 F-16 보내고 폴란드에서 미그 21 보내는 거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런 성명 같은 거를 내고 전투기 당장 지원시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나 뭐 여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석유값 오르고 뭐 테슬라 타지만 기름값 오르면 결국 저도 돌아 피해를 봐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냥 와닿게 설명하면 우리 그냥 배달비 4,000원도 부담스러운데 6,000원대도 이상하지 않고 5,000원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되게 위험한데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도 보고 있어. 되게 뭔가 이번 사태에 중국, 북한, 이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트위터를 보면은 World is watching the United States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차이나, 이란, 노스코리아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안 좋을 것 같고 분위기도 안 좋아질 거고 잘못하면
하는 분쟁에 우리도 휘말릴 것 같고 러시아가 멀리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러시아가 그전에 관계가 너무 좋았어. 현대자동차도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있었고 오리온도 장사 잘하고 있었고 맨날 자랑하고 국뽕TV 보면은 국뽕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자랑하는 게 러시아는 이렇게 하고 러시아는 일본이랑 이래가지고 일본 내내 에베베베 이런 내용이 항상 맞아. 이렇게 줄을 이뤘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러시아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일이고 우리나라 피해를 심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가지고 필두로해서 도와줬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스타링크 인터넷을 또 지원해줬죠. 추가로 지원해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왔다고 지금 자랑하면서 이거 해 땡큐 브로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태그해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페드로브 그 장관 부총리라고 해죠. 부총리가 엄청나게 이런 일을 잘해가지고 SNS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 빼고 이런 것도 만든 거예요. 되게 비협조적인 게 프랑스가 좀 비협조적이라고 할까? 우크라이나를 좀 돕는 거에 비협조적인데 이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와, 파리의 포탑에 폭격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우리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너희야. 만약 파리 한가운데서 이렇게 너희가 폭격을 당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있어? 실제로 나치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과거에. 이거는 참고로 합성이죠, 그렇죠? 네. 현실은 아니고 합성. 예. 그냥 생각해보라고 하죠. 이게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넣죠. 그리고 우리 끝날 때까지 싸울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 살 기회를 줘. 되게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딱 그거야. 하늘에 방공구역 설정해주는 거랑 비행기 전투기 지원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좀 안 한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지는 상황일 수 있는데 여론을 처음에는 완전 반대하고 안 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리고 러시아는 자꾸 저렇게 줄타기 하고 있어. 오늘 제가 최준영 박사님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가 계속 틀려가지고 민망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면 전쟁을 시나리오에는 있었죠. 근데 그게 10%도 안 되는 거라 저 멀리 있던 거고 루안스크랑 뭐 도네츠크 쪽 지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려나?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현실이 된 판에 사실 두렵긴 하죠. 계속.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과 국력 깎아먹고 물론 러시아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IMF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독재가 이런 때 상황이 되게 절박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돼도 내 목숨이 날아가진 않는데 명분 없는 전쟁을 하기도 어렵고 근데 독재 국가 같은 경우는 명분 없는 전쟁을 쉽게 할 수 있어. 단체적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반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독재자가 위험한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아니어서 해결했어. 서방 제재 풀어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푸틴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했었네 나름 옛날에. 좋아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극혐이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난세 영웅 같은. 뭐 SNS를 이렇게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그 IT 연합군을 만들었잖아요. 부탁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전쟁통에 뭐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고 있어. 전기도 막 끊기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뉴스를 통제하고 그러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옆에서. 예. 저한테는 분명히 장 초기에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고선 저는 정확히 그 저점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계속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조언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해지로 뭐 코인을 계속 들고 있을 거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여러분도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아니면 좋은 자산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3차 대전 나면 우리도 휘말리고 우리 원화도 온전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키움이 날아간다든지. 아니야, 뭐 내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상대가 러시아라니까. 여러분께서도 피플이어서 왜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해? 근데 요즘에 거의 저 몰입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테슬라도 많이 보고 있는데 테슬라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잘하고 있고 경쟁자들 보면은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 중에 이런 주식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DSR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꼼수가 이런 펀딩
펀딩 받아가지고 대출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테슬라 모델 Y를 담보로 걸어서 대출하는 방법 찾아왔더니 그것도 DSR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고, 금리도 높은데 이미 44%까지 떨어졌던 주식이라 저는 이걸 실행을 했어요. 물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투자를 실패하게 되면 저는 힘들게 살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무너질 수 있는 금액을 빌린 건 아니에요. 이걸로 빌린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제 자산에 비해선 적어요. 테슬라 팔면 되죠 나중에. 그냥 손해보겠지. 예, 근데 그런 정도의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44% 내리고 지금도 30% 내리고 막 이런 거는 흔히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얘기였나요 결국? 두려워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사고 있고 지금 파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서워서. 둘 다 틀린 생각은 아닌데, 몰라요. 이번에 나토가 도입하면 더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럴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정말 하루 앞도 모르고 미래 예측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전 솔직히 좀 전쟁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냥 제가 제 주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3차 대전 내면은 우리 생명을 담보로 진짜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투자를 이렇게 헐값에 막 좋은 자산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그 자산을 던진 걸 그 자산이 테슬라 아니고, 받으신 테슬라 아니고 테슬라 아니어도 좋은 자산 많아요. 미국의 좋은 주식들, 뭐 한국의 주식도 좋은 게 있으면 이때 함부로 파시지 않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네.